안녕하세요, 닥터콤입니다. 오늘은 RS232 장비를 연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2 장비를 연결할 때 한번 볼까요? 자, 원래 232는 뭐라고 그랬죠? DT와 DC 간의 인터페이스 규격이다. 컴퓨터와 모뎀을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규격이었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모뎀을 연결할 때 232 케이블을 연결을 하는데요. 보통 그 DT하고 DC는 1대1로 그냥 착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1번 포트는 이쪽에 1번 포트, 이쪽에 2번 포트는 이쪽에 2번 포트, 3번 포트는 3번 포트. 그래서 통신 포트가 그냥 이렇게 1대1로 그냥 아무런 가감 없이 탁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DT의 TXD는 DC의 TXD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DT의 RXD는 DC의 RXD와 연결이 되어 있죠. 이상한데 어떻게 TXD랑 TXD랑 연결을 할 수가 있지? ip하고 연결하면 통신이 되나? 안 되지. 근데 여기서 좀 독특한 사항이 있어요. 이 DC의 TXD는 실제로 입력 역할을 해요. 그리고 RXD 같은 역할을 해요. DT의 TXD는 출력을 감당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거꾸로 DT의 RXD는 입력이에요. 내가 받기 위한 신호. 근데 DC의 RXD는 거꾸로 TXD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출력이에요. 아웃풋. 이렇게 서로 뒤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름은 같지만 DC의 TXD, DC의 DTR, DC의 RTS 같은 아이들은 이름은 뭔가 출력할 것 같지만 실제 동작을 보시면 거꾸로 입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DT와 DC 간에는 이렇게 그냥 1대1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요즘에 모뎀을 쓰나요? 지금 이제 이 DC가 모뎀이잖아요. 그죠? 모뎀. 근데 요즘 모뎀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서 DT하고 DT, 어떤 컴퓨터하고 컴퓨터끼리 아니면 컴퓨터하고 어떤 통신 단말끼리 이런 식으로 연결을 많이 해요. 그래서 DT와 DT 간의 연결을 할 경우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보시면 우리 전에도 한번 잠깐 보셨다시피 이 TXD, 이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입, 이건 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입은 상대방의 귀로, 내 귀는 상대방의 입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지 통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신호가 꼬아져 있죠.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래서 DT하고 DT하고 연결할 때는 그 신호가 입에 해당하는 신호인지 귀에 해당하는 신호인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TXD는 상대방의 RXD로, 나의 RXD는 상대방의 TXD로, 그 다음에 DTR은 상대방의 DSR로, DSR은 상대방의 DTR로, RTS는 상대방의 CTS로, CTS는 상대방의 RTS로, 그 다음에 요 DCD랑 RI는 이게 모뎀 신호이기 때문에 모뎀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잘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DT는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3선 연결을 많이 써요. 그래서 뭐 TXD와 RXD 이렇게 꼬아서, 그라운드는 꼭 필요하죠. 그래서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그래서 3선을 사용하고 있죠. 왜냐면 이거는 케이블이 싸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쓰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플로우 컨트롤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뭔가 데이터를 막 주고받을 때 이쪽에서 막 너무 계속 보내니까 내 버퍼가 너무 꽉 찼어.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전에 좀 그만 보내줘 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RTS 신호가 있나요 없나요? 여기? 없죠. 그래서 이거는 플로우 컨트롤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플로우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조금 쓰는 김에 조금 더 쓰자 해서 RTS 신호하고 요 CTS 신호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플로우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선. 자, 그 다음에 여기 DTR, DSR까지 연결해서 총 가닥이 7선, 7선 연결도도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변칙 연결인데요. 마치 여기 널 모뎀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까 우리 루프백 커넥터 만들 때도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했는데 이 DTR이랑 DSR이랑 그 다음에 DCD 뭐 필요하면 RI까지도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죠. 그래서 내가 켜지면 상대방도 뭐 켜졌겠지. 내가 켜져가지고 돼 있으면 뭐 통신선로는 당연히 연결돼 있겠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칙 연결도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들을 좀 기억하셨다가 케이블 작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핀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그 RS232는 커넥터를 D9이나 DB25 커넥터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핀 사양도 다 표준으로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회사 제품을 사든지 다 표준으로 그 핀 사양이 다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핀 사양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내 TXD 3번이죠. 3번이 상대방의 RXD로 가야겠죠. 그럼 상대방은 이제 지금 이 경우에는 DT해하고 DC 간의 연결이기 때문에 1대1 연결이에요. 그래서 핀 번호가 같아요. 3번은 3번으로, 2번은 2번으로, 4번은 4번으로. 그래서 DB25일 때는 약간 핀맵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DT랑 DC랑 할 때가 문제죠. 그죠? DT랑 할 때. 그래서 내 3번, TXD 3번은 RXD 2번하고 연결해야 되고, RXD 2번은 상대방 TXD인 3번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실제 연결도를 보시면 이제 꽈져 있는데 지금 이거는 핀 번호를 조금 조정해서 뭐 그냥 1대1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도식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핀 번호를 잘 맞춰서 이 중간 케이블링 작업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케이블 작업을 잘 하셔야 뭐 이런 DT나 DT, DC나 DT랑 DC 이런 것들을 연결할 때 적합한 케이블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232 같은 경우에는 표준이기 때문에 케이블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을 사서 쓸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케이블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DT랑 DC랑 연결할 때 쓰는 이 스트레이트 케이블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뭐죠? 모뎀이라고 그랬죠? 이게 모뎀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모뎀을 연결하는 케이블이다 해서 모뎀 케이블 아니면 1대1 케이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모뎀 케이블, 스트레이트 케이블, 1대1 케이블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줄여놔서 이렇게 몇 가닥이죠? 3선 TX, RX, 그라운드 이렇게 3선으로 연결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제목도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거 DT이죠. DT랑 DT 간에 연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꽈주게 되죠. 그래서 마치 여기에 이 부분에 뭐가 있는 것처럼 모뎀이 있는 것처럼 동작한다고 그래서 널 모뎀 케이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상대방 내 2번이 상대방 3번 2번이 3번 이렇게 꽈져 있죠. 케이블이. 그래서 크로스 케이블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DT랑 DC랑 연결할 때는 1대1 케이블, 스트레이트 케이블, 그 다음에 모뎀 케이블 이런 걸 쓰고요. 그 다음에 DT랑 DT랑 연결할 때는 크로스 케이블, 널 모뎀 케이블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변칙적인 구성은 또 이렇게 하는데요. 주로 이제 최소 플로우 컨트롤 때문에 최소는 한 5선을 많이 쓰시면 좋아요.
이 시리얼 통신 관련해서도 네노라는 회사에서도 보면은 이제 막 설치를 막 다 멋들어지게 다 해놨어. 그래갖고 막 케이블도 척척 해가지고 케이블끼리 다 케이블 타이로 탁탁탁 다 묶어놓고 뭐 설치 완벽하게 해놨는데 막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가보면 뭐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오버런 에러가 난대. 어떻게 하니? 오버런 나려면 에러가 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플로우 컨트롤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플로우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케이블을 어떻게 구성하셨나요? 그러면 3선을 썼어요. 그러면 플로우 컨트롤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물론 소프트웨어 플로우 컨트롤이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 플로우 컨트롤 하면 굉장히 느려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은 드리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필드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케이블을 232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소한 5선 케이블 정도는 해서 연결을 해 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플로우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설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선 싸다고 그냥 다 3선으로 해버리고 나중에 일 터졌을 때 어떻게 뭐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케이블 하나 선정하실 때도 좀 고민하시고 이런 걸 알아야 또 고민이 되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컴퓨터하고 컨버터가 있어요. 자, 컴퓨터하고 컨버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컴퓨터는 우리가 알다시피 DTE죠. 그렇죠? 그리고 컨버터는 보통은 DCE로 설계가 돼요. 그래서 여기 서로 연결할 때는 어떻게 하죠? 무슨 케이블? 1대1 케이블, 스트레이트 케이블, 그 다음에 모뎀 케이블. 이름이 다르지 케이블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케이블들을 연결하면 되겠고요. 자, 위에 케이스를 볼까요? 컴퓨터하고 제어 장비. 자, 보통 컴퓨터는 DTE인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PLC 제어 장비는 보통 DTE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좀 고급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장비도 있어요. 이렇게 딥 스위치를 이용해서 DTE로 했다, DCE로 했다. 그래서 이 핀 규격을 바꿔버릴 수가 있는 그런 장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장비는 근데 어떤 장비는 DCE일 수도 있어요. 설계에 따라서 DTE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매뉴얼을 찾아보고 이 RS232가 DTE 모드로 설계됐는지 DCE 모드로 설계됐는지 핀 번호를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보통은 2번이 RxD, 3번이 TxD인데 거꾸로 2번이 뭐 출력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인지 입력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DT하고 DT 연결할 때는 기억나시나요? 크로스 케이블, 그쵸? 그 다음에 널, 모뎀 케이블 이런 것들을 쓴다고 했죠. 이름만 다르지 같은 케이블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최소한 3선 쓰지 말고 5선 쓰면 좋겠다. 왜냐면 그 플로우 컨트롤이 필요한 경우가 생겨요. 오버런 에러가 생긴다든지. 물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뭐 안 생기는데 굳이 비싸게 5선 케이블 사서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뭔가 좀 알고 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책을 미리미리 마련해 둘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비 간 연결할 때는 뭐 DT 장비들은 보통 이렇게 메일 커넥터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DCE는 피메일 커넥터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보통 핀 번호가 메일 커넥터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피메일 커넥터는 거꾸로 이쪽에서부터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보통은 장비의 이 DB9 장비에 그 암 커넥터냐 수 커넥터냐를 보고서 또 뭐 DTE 모드로 설계됐냐 DCE 모드로 설계됐냐 뭐 이런 것들도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100%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조금 이런 규칙들을 일반적인 규칙들을 안 따르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건 100% 맞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대충은 이 보통은 이제 메일 커넥터 쓰면 이제 DTE다. 피메일 커넥터를 쓰면 DCE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